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2월 28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7일 도쿄에서 337명, 카나가와 162명, 사이타마 118명, 치바 151명, 오사카 69명, 홋카이도 43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121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43만 1772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3만 2434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도쿄에서 15명, 사이타마에서 9명, 치바에서 6명, 오사카에서 3명 등 총 4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7867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7880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5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38,327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37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337명의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89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48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40명으로 전체의 약 42%, 60대 이상은 총 69명으로 약 20%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7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45명, 직장 내 감염이 9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3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6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15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감소한 68명, 입원 환자는 80명 감소한 1694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1만 1347명, 누적 사망자 수는 1370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8일부로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는 오사카나 아이치현의 나고야에서는 기쁨의 목소리와 함께 감염 재확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은 28일부로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는 오사카의 키타 상점가입니다. 이곳에 위치한 한 음식점에서는 낮인데도 불구하고 음주를 즐기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友達で昼飲みですね。感染は怖いですけど、こうやってお店とかを考えると早く解除されるのもいいことなのかなと。解除も嬉しいけど、また前みたいにこうなってくるのが連休前とかになって、また緊急とかいうのがそれも怖い。 이날 전국 지사 모임에 원격으로 참석한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는 リバウンドを防い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から、午後、今まで8時でしたけども、午後9時までに時短を飲食店にお願いすると、大阪市域全域にお願いすると。 오사카 시내 음식점으로 한정하여 앞으로도 단축 영업 요청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마찬가지로 28일부로 선언이 해제되는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번화가, 사카이의 거리에는 적지 않은 인파가 거리에서 보였습니다. マスクつけて消毒してっていう生活が変わらないので、あまりじゃあやったっていう気分にはちょっとならないのが正直なところですね。解除は早いような気がするよね。少なからずコロナの感染者がまた元に戻ると思います。 아이치현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현 독자적 엄중 경기 선언을 발령하고 음식점 단축 영업을 완화하여 계속할 방침입니다. 한편 다음 달 7일까지 예정으로 긴급사태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도쿄. 이날 새로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337명. 이틀 만에 300명대가 되며 일주일 전인 지난주 토요일의 신규 감염자 327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소 추세가 정체하는 경향이 지적되는 가운데 도쿄는 27일부터 카사이 린카이 공원, 요요기 공원 등 규모가 큰 도립공원 주차장을 3월 7일까지 폐쇄하였습니다. 이는 공원의 인파의 밀집을 막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知らなかったですね。千葉から来たんですけど。いやショックでしたね。どうされます？いやこのまま八景島の方まで行こうかな。 카사이 린카이 공원에서는 작년 12월 말부터 관람차나 수족관의 영업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공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일방 통행을 시작하여 오는 사람과 가는 사람이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歩きながらお花見ぐらいはしたいなと思うんですけど、またちょっとコロナがリバウンドというか広がってしまうことはちょっと不安に思ってます。 향후 감염 상황에 따라서는 선언을 다시 연장할 가능성도 있어 요 며칠간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백신 접종을 시작하였지만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자체가 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이타마현은 현재 의료 종사자를 위한 우선 접종 장소를 확보하여 언제 백신이 도착하여도 접종 가능한 상태입니다.
백신 공급 물량에 대해 코너 규제 개혁 담당상은 26일 6월 말까지 약 4천만 명분의 공급을 화이자사로부터 받기로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사이타마에 제시한 공급량은 3월에 약 22만 명의 의료 종사자 중 약 4만 명분, 4월에 약 200만 명의 고령자 중 약 1만 명분 뿐입니다. 이러한 오락가락한 공급량에 대한 국가의 설명에 현 담당자는 불신감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이타마현의 오노 지사는 26일 기자단에게 거의 말이 되지 않는 양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현의 간부는 국가가 6월 말까지 공급하는 백신이 정말 올까라고 우려하였습니다. 동현은 3월에 개시하는 의료종사자 전용의 우선접종 장소로 의료기관 등 약 400곳을 결정하였으며 접종 예약권의 발송도 2월 말부터 시작하여 3월 1일부터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또 우선접종의 계획은 백신 보관용 냉장고가 배치된 80곳의 병원을 중심으로 하루 약 8,000명을 접종하여 약 2개월 반 안에 전원접종을 끝낼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현의 담당자는 공급량이 약 4만 명의 속도로는 예정보다 2배 이상 시간이 든다. 이후에도 충분한 양이 확실하게 도착할지 모르는 상황이다라며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정부는 4월 12일부터 고령자용 접종을 시험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여전히 백신 수급이 불안정해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26일 시점 일본 내 백신은 총 28,530명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지사 모임 코로나 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책에 대한 국가의 긴급 제언을 정리하였습니다. 제언에는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한 시기를 명시한 접종률 목표와 접종 정보를 관리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세부 방안 등 접종의 전체상을 조기에 밝히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 등을 담았으며 조만간 국가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백신 접종에 관한 정보의 지연이나 거듭되는 일정 변경에 대한 불만의 장면도 있었습니다. 타니모토 이시카와현 지사는 국가에서 정보가 올 때마다 접종 계획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날마다 휘둘리고 있다라고 불만을 토로하였으며 무라이 미야기현 지사는 국가와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는다. 의사회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온다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또 설문조사에서는 지자체의 재원 부족도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등 접종에 필요한 경비는 모두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지만 광역지자체 중 21곳, 기초지자체 중 360곳이 국가보조금 상한액을 넘어 재원이 부족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음식점과 관광 관련 사업자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감염 상황이 개선된 지역에서는 관광지원 사업, 고투 트래블의 단계적 재개도 검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국 각지에서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3월부터 단시간에 변이 바이러스를 검출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체제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사람은 영국 변이종을 포함하여 25일까지 202명이 되었습니다. 이 중 일본에서도 발견되고 있는 E484K라고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의 효과가 낮아질 가능성이 지적되어 전문가들은 대책의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스가 총리는 27일 정부의 대책본부에서 来月から変異株が短時間で検出できる新たな方法の検査をすべての都道府県で実施し、国内の監視体制を強化をし、引き続き十分に警戒をしてまいります。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알아내는 게놈 해석에 대해 국립감염증연구소의 인원을 늘리는 등 일주일 최대 800건 정도로 해석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3월부터는 전국의 지방위생연구소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단시간에 검출하는 PCR 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체제 강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일본 연안의 평균 해수면은 평년과 비교하여 8cm가량 높아져 통계를 집계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큐슈 연안 16개의 지점에서 관측된 해수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매년 평균 해수면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관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연안의 평균 해수면은 최근 30년과 비교해서 8.7cm 높았으며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0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해면 수위는 10년이나 20년 단위로 변동하고 있으나 1980년 이후는 상승 경향이 이어지고 있으며 배경으로는 지구온난화의 진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은 쿠로시오 해류가 칸토나 토카이에 접근하여 주위보다 따뜻하고 부피가 큰 바닷물이 연안의 해면을 높인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일본 연안의 평균 해수면은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수위가 상승하면 해일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기상청은 앞으로도 관측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0년 전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일으킨 도쿄전력의 손해배상 지불액 누계가 2021년도에 10조엔을 넘을 전망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후 피난에 따른 위자료나 영업손해 등에 대한 지불액은 2월 19일 기준 9조 7,028억엔에 이르렀으며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증가하는 것은 확실해졌습니다. 이러한 거액의 배상은 지역으로의 영향이나 원전 비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피난자들의 집단 소송이 이어지는 등 지금까지 피해에 대한 배상 지급의 실정이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전력이 마지막 한 명까지 배상을 관철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할 시기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을 위해 대회조직위원회의 하시모토 회장과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바흐 회장 등이 다음 달 초 5자회담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하시모토 대회조직위 회장, 코이케 도쿄도지사, 마루카와 올림픽 담당상, 바흐 IOC 회장, 그리고 파슨스 IPC 회장의 5자 회담을 다음 달 3일 밤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대회 관계자에 따르면 원격 형식으로 진행되고 해외 관객이나 관객수 상한 등에 대해 협의할 전망입니다. 하시모토 회장은 관객수의 상한에 대해 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되는 3월 25일을 기준으로 방향성을 나타내고 싶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